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타당성에서 45페이지 부동산 이중매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50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45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이중매매가 있을 거예요. 네, 우리 기본서 봅시다. 4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팔았다 그런 얘기예요. 갑이 을한테 매매를 합니다. 만약에 을이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까지 줬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런데 을이 등기하기에 앞서서 지금 등기는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을 이렇게 두 번 팔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두 번 팔면 원래 안 되죠. 그래서 무슨 매매를 한다? 네, 두 번 팔았으니까 뭐예요? 2의 매매다. 이건 첫 번째 매매고. 자, 그러면 을이 빠른 속도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고 만약에 을이 등기를 했다. 결국 을은 등기를 못했다 그런 얘기죠. 먼저 계약했지만 을은 등기 못하고 두 번째 산 매수인이 등기를 쳤다. 그러면 일단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제일 1순위입니다. 소유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걸 먼저 결정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일을 진행할 수가 있다 이야기예요. 소유자가 누구? 이것이 제1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자다.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갑니다.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하다.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매매는 을이 아니겠네요. 이게 병이 되겠네요. 병이 두 번째 매매니까. 그럼 먼저 등기 갖춘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태도를 가게 되면 병이 이 첫 번째 매매 계약을 몰랐든 선이든 또 설령 이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매매는 제2 매수인이 선악 묻지 않고 유효하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을이 갑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뭘까? 어차피 을은 병한테 공격 못하니까 을은 갑한테 공격할 수 있는 용어는 뭔가 봤더니 나중에 나올 겁니다. 계약법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갑한테 공격하느냐? 네, 이 계약이 채무 불이행을 문제 삼아서 이때는 이행지체란 말을 안 쓰고 이행불능이란 단어를 가지고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계약을 최고 없이 을은 갑한테 계약을 해제하고 법정 해제하고 원래 상태로 내 돈 돌려놓으라 해놓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길을 가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요 파트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한두 번 정도, 한 2회 정도는 반복을 하셔야지 이 내용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계약법에서 다시 반복될 내용입니다. 총칙이지만 미리 설명드린 거예요. 즉,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하다. 먼저 등기 갖춘 자가 소유자다. 특징, 선이 악이 묻지 않고 이때 제1 매수인은 갑한테 이 계약은 유효했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불능을 문제 삼아서 최고 없이 해지하고 법정 해지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원위치 받고
플러스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할 것이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선이 악이 묻자고 취득하는데 만약 병이 만약에 if 이 단어가 나왔다면 적극 가담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적극 가담 나왔다면 이때는 네, 이중 매매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적극 가담하면 뭐가 된다? 무효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유효, 적극 가담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방금 전에 선악 묻지 않고 유효했다 그러면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매매는 무효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효. 그러면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네, 을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을. 그럼 봅시다. 이 무효는 네, 적법성 무효가 아니고 기억하셔야 돼요. 적법성 관련된 무효는 아니고요. 요거는 타당성 관련된 무효라는 것. 자, 적극 가담 이중 매매는 적법성 무효가 아니고 타당성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이 병한테 등기를 넘겨준 것은 네,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불법 원인보다 급여로 보는 거예요. 타당성 관련된 것은 불법 원인급여. 자, 그렇게 해서 결정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적극 가담 무효가 되면 네, 이때 을은 자, 등기 가져야 되겠죠. 따라서 을은 병한테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직접 말소 요구할 수는 없고 이렇게 돌아서 을을 뭐라 한다? 대위 청구할 수 있다. 요 정도에서. 그래서 포인트는 적극 가담 무효. 타당성 무효로서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이때 을은 직접 안 되고 대위 말소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0쪽 갑니다. 네, 50쪽 가시면은 타이틀 제목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이 이래서 85세다. 네, 세상 물정 잘 모르시겠죠. 연세가 되시기 때문에. 자, 토지가 있다. 자,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의 혹시 궁박하거나 궁박 또는 경설. 자, 무경험. 자, 세 가지 다 갖추라는 얘기는 아니고 궁박했거나 경설하거나 무경험 상태에 있는 것을 자, 두 번째 을이 이걸 교모히 악용하는 겁니다. 악용해서 기부 테이크입니다. 기부, 준 것, 테이크. 자, 이걸 이제 급부, 그 다음에 뭐다? 반대급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자, 을이 준 것은 돈이 되겠죠. 대금. 받은 것은 토지일 겁니다. 근데 이 기부 테이크가 보통 차이가 아니고 현저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고 받은 것이 그냥 차이가 아니고 뭐다? 현저히 차이가 있다면 결국은 현저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을이 적은 돈으로 취했다는 얘기니까 폭리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위다? 폭리 행위다. 그렇게 얘기해요. 불공정한 법령에는 법조문상 104조. 그래서 별명이 뭐다? 폭리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폭리를 취했을 때는 뭐다? 불공정한 법령에서 뭐다? 무효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자, 궁박경설 무경험 상태를 을이 악용했다는 것은 일종의 뭐예요? 네, 주관적 상태를 악용했다는 거죠. 주관적 요건이다. 다음, 기부 테이크가 현저히 차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좀 심했지 않느냐. 그래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모두 갖출 것.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네, 그것이 요건이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궁박은 네, 경제적 궁박도 들어가지만 사람의 심리적, 네, 그죠? 경제적 뭐예요? 정신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궁박. 네, 그 다음에 경솔한다. 자, 경험이 없다. 그러면 경험이 없다는 것은 네, 특정 영역의 무경험은 아니고 일반 거래의 무경험을 얘기할 것이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을이 악용의 의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을이 요 상태 셋 중 하나 어떤 상태를 교만 악용 상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브 테이크 현전 뭐가 있을 것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입증. 그래서 자, 요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입증은 누가 해야 될까? 네, 입증은 판례 태도는 네, 무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결국은 피해자께서 그죠? 피해자 값께서 다 입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 입증을 해야지만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갑의 궁박, 경설, 무경험 같은 거예요. 네, 추정 안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추정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스스로 뭐 한다? 입증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입증 책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에서 자,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증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증여. 네, 증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기부 테이크가 없죠. 증여는 기부만 있지 테이크이기 때문에 폭리란 말을 쓰지 않고요. 또 경매에서 폭리행위란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적용되는 한 예를 들게 되면 판례 태도가 있습니다. 단독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단독행위. 그래서 채권 포기라는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네,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다는 거 하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네, 효과는 당연히 뭐예요? 무효입니다. 취소가 아니고 뭐다? 무효. 그리고 무효일 때 네, 피해자는 폭리자한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폭리자는 불법이기 때문에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급여에 해당한다? 네,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104조는 103조 예시 규정이기 때문에 네, 타당성 한 예시입니다.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합니다. 단 피해자는 받을 수 있고 폭리자는 받을 수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아까 카메라 잠깐 일로 와보세요. 여기 카메라 잠깐 카메라 여기 자, 만약에 갑을병에서 만약에 이게 적극가담 무효인데 이게 정한테 넘겼다, 등기를 쳤다 그러면 네, 큰 원리를 기억하세요. 이 등기가 꽝이면 이 등기도 꽝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의도 꽝, 악의도 꽝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이 무효일 때
꽝이면 제3자는 선을 묻지 않고 꽝꽝거린다. 이것을 절대적 무효다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기억해 두세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꽝이면 뒷사람은 선을 묻지 않고 꽝꽝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을이 만약에 병한테 팔았다. 자, 병이 선이다. 마찬가지예요. 뭐하므로? 꽝. 그럼 네가 아무리 뭐해도 이 등기도 꽝이니까 네가 아무리 선이라도 뭐한다? 꽝이다 그런 얘기예요. 꽝, 선이도 꽝, 악이도 꽝. 그래서 뭐다? 절대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포인트가 있다면 추인하고 전환인데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됩니다. 근데 전환은 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 가격 그대로 추후로 인정해봐야 폭리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가격을 바꾸면 정상가로 전환한다면 폭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이것도 자전합니다. 그 가격 그대로 추인은 안 되지만 정상가로 전환할 수 있다면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거. 그래서 104조 이렇게 해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3조 갑니다. 타이틀 제목은 법률 행위의 해석입니다. 법률 행위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거든요.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럼 결국은 법률 행위 해석은 의사 표시 해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 행위 해석은 결국 뭐다? 의사 표시의 뭐다? 해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속에 원하고 있는 의사를, 그죠? 마음속에서 원하고 있는 의사를 바깥으로 표시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의사를, 그죠? 밖으로 표시를 할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 표시를 신뢰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음속의 의사와 밖의 표시가 만약에 같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 만약에 일치하지 않았을 때, 자, 갑이 원했던 의사대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표시를 신뢰한 을 입장에서 해석할 것인가. 갑은 표시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갑이 원했던 의사에 초점을 두느냐, 표시를 신뢰한 을 입장에서 여기다 초점을 두느냐 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 안전을 위해서는 일단 이 표시를 신뢰한 사람 입장에서 먼저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지 이 사람이 원했던 의사가 포인트는 아닐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한 것에 대해서 뭐하라? 책임을 져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표시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포인트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 사람의 원했던 의사대로 해석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표시의 객관적 의미를 포인트를 잡아서 해석하고, 혹시 이 사람이 원했던 의사를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 해석해도 늦지 않다 그런 얘기죠. 원칙은 객관적 의미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또 여기다 말장난해요.
자, 이쪽 마음속에 원했던 의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심적 효과 의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내심적 효과 의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표시를 신뢰한 을의 입장에서 이 표시에 초점을 두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표시상 효과 의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갑이 원했던 의사를 내심적 효과 의사, 이 표시 행위에 초점을 두고서 을은 갑이 어떤 효과 의사를 갖고 있겠구나 추측하는 거예요. 표시상 효과 의사. 그러니까 이거는 갑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요거는 을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여기다가 포인트를 두는 거니까 을이 갑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알 수 없었다면 결국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표의제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었다면 표시상 효과 의사에다 초점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책자 한번 가볼까요? 책자 54페이지 가시면 54페이지 가시면 판례가 하나 맨 위에 있을 거예요. 표의제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었다? 그러면 표시상 효과 의사에다 초점을 둔다는 거 하나 참고해 두시고요. 다른 건 아니고요. 이 표시를 신뢰한 을을 보호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의 주체가 나옵니다. 네, 이 해석하는 이 주체는 어디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당사자 특약을 맺어서 갑하고 을이 있을 때 의견 충돌이 있으면 당사자 을 입장이 아니고 갑 입장에서 해석한다. 법원 필요 없다. 내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해석 주체는 어디다? 법원에서 분쟁이 생기면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별거 없고요. 다음 이제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해석의 이제 방법에 있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럼 일단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게 갑이 원했던 마음속 의사는 마음속에 원하는 의사는 96만 원입니다. 96만 원이에요. 근데 표시를 말을 잘못했어요. 표시를 69만 원 팔겠다라고 이렇게 청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69만 원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69만 원에 살게. 그럼 이 사람 마음속도 뭘까요? 69만 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이게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쪽은 일치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자, 계약은 표시된 대로 이 표시에 초점을 둬서 69만 원이 많잖아요. 69만 원 표시에 초점을 둬서 해석을 한다면 요거는 규범적 해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 표시에 초점을 두고 다만 을께서 96만 원 이 사실을 알수. 자,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혹시 이런다면 이때는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이때는 갑이 원했던 의사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때 이것을 뭐라 한다? 자연적 해석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결국 앞에 내용으로 돌아가는 똑같아요. 표시에 초점을 두는 해석이 무슨 해석이고
여기에 규범적 해석이고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명칭을 잡아줬고 을이 알 쓰면 이 사람이 원했던 의사대로 해석한다. 그럼 이게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그래서 표제가 원했던 대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적 해석이고 표시에 초점을 두면 규범적 해석이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의자의 초점을 둬서 해석하느냐 아니면 상대방 입장에 놓고 해석하느냐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네, 표의자에다가 초점을 놓고 하면 방금 전에 무슨 해석이고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이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표의자 입장도 아니고 상대방 입장도 필요가 없고요. 네, 제3자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이 뭐다? 네, 보충적 해석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보충적 해석. 네, 그래서 시험에는 이건 잘 안 건드리고요. 주로 요 둘 중 하나를 건드립니다. 자연적 해석과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요걸 주로 많이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 판례가 하나 있죠. 몇 페이지? 네, 55페이지. 네, 55페이지에 판례가 하나 있네요. 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계약을 합니다.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래서 갑토지 목적으로 해서 그래서 갑토지 팔겠다. 그래서 이쪽도 무슨 토지? 네, 갑토지 사겠다. 네, 갑토지 팔겠다 사겠다 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아이고 계약서에다가 네, 을 토지로 잘못 표시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무슨 토지로 표시했다? 을 토지로 계약서를 쓴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각자 원했던 토지는 갑토지죠. 그러면 계약서에 을 토지 써봐야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계약은 갑토지, 결국 지금 이쪽도 불일치, 그죠? 노란 쓸까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이쪽도 을토지 이렇게 잘못 표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을토지는 표시를 잘못했다 해서 오표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을토지는 계약서에 적힌 을토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서에 쓴 것은 잘못 적었다 오표시. 근데 각자 원한 토지는 갑토지니까 이 X 갑토지는 아무런 해가 없다. 따라서 이때는 갑토지에 초점을 놓고 해석해야 되겠죠. 결국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어디다 초점을 놓고 해석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자, 표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원했던 의사에 초점을 놓고 해석하는 거니까 이건 무슨 해석이다? 네, 자연적 해석의 일종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다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말을 바꿔서 부를게요. 똑같이 A하고 자 무슨 토지 가지고 얘기했어요? 갑토지 사겠다 팔겠다라고 분명히 합의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계약서에다가 잘못 적었다 그런 얘기죠.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을토지로 잘못 적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불일치를 서로 지금 모르고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을토지는 오표시. 잘못 표시한 거고요. 갑토지는 아무런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좀 적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연습해 볼게요. 자, 두 가지 나눠서 보겠습니다. X토지랑 Y토지랑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Y토지입니다. 을토지죠. 자, 을토지 매매 계약서는 있다, 없다? 을토지 매매 계약서는 있다. 맞죠? 계약서는 있잖아요. 근데 이 을토지 매매 계약은 네? 여기다 네 가지를 써볼 거예요. 불성립, 성립이 안 됐다. 성립이 됐다. 무효다. 취소다. 네, 유효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적어 놓고 한다면 네, 요거는 유효도 아니고요.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관계가 없고요. 무효도 아니고요. 성립도 아니고요. 불성립이다.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자, 다시 불성립이지 계약 합의한 적이 없고 무효도 아니고 취소 사유도 아니고 유효도 아니다. 표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뭐는 있지만 계약서는 있지만 지금 얘기한 거요. X토지 매매 계약서, 을토지죠. 을토지 계약서는 분명히 있지만 이 을토지 매매 계약 관련돼서는 성립이 안 된 겁니다. 합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해볼게요. 밑으로 해볼게요. X토지, 자, 계약서는 있다. 그러면 이 지문은 틀린 거예요. X토지 매매 계약서는 있다. 그러면 틀려요. 계약서는 없어요. X토지가 아니네, 자꾸고. 갑토지. 갑토지 계약서는 없어요. 갑토지 팔겠다, 사겠다 해서 계약을 했지만, 네, 갑토지 계약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토지는, 자, 여기 갑토지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될까? 자, 여기다 써볼까요? 갑토지 매매 계약은 어떻게 처리할까? 네, 계약서는 없지만요, 불성립한 게 아니에요. 네, 갑토지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무효 아니에요. 또 취소하는 것도 아니에요. 유효한 거예요. 갑토지는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없죠. 갑토지는 불성립이 아니고 성립했고요. 무효 취소도 아니고 유효해요. 이거 가지고 자꾸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도 있어요. 몇 페이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페이지 58페이지에 문제가 있으니까 꼭 문제가 내 것이 되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적 해석.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시면 규범적 해석 나와 있습니다. 자, 표시에 초점을 두는 거. 그 밑에 판례 읽어보세요. 총완결, 협조를 최대로 한다. 또 모든 화재. 이런 것은 규범적 해석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충적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충적 해석은 아까 누구 입장도 아니고 표의자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니고 제3자. 네, 혹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자 당사자끼리 합의를 한 겁니다. 합의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기로 함. 형사상 책임 묻지 않는다. 그럼 문구를 집어넣을 거예요. 아이고, 근데 교통사고는 만약에 반신불수가 됐다.
관심 불수가 돼서 불구자가 돼서 합의했다 한다면은 이때는 갑 입장도 아니고 을 입장도 아니고 제3자 입장에서 네, 불구자가 됐었다라면 네, 합의할 금액 정도 가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표의자 입장도 아니고 상대방 입장도 아니고 제3자 입장에서 영구 불구자가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합의할 금액 정도는 다시 또 합의해야 되겠죠. 자, 그런 해석 방법 3가지 했고요. 그 다음에 해석 기준이 있습니다. 해석 기준. 자, 방법에서 해석 기준이 나옵니다. 해석 기준. 거기에 암기법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하세요. 원했던 목적대로 한번 해석해보고, 두 번째가 사실인 관해, 관습에 따라서 해석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의법규, 임의규정. 그것도 없다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 순서만 기억하세요. 목적 가지고 안 되면 관해, 임의법규, 그 다음에 신의칙. 물론 여기에서 하나의 제약은 있습니다. 네,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다면 사실인 관습이 이미 법규보다도 먼저 적용된다는 것. 의사가 명확하면 사실인 관습도 필요 없고 임의 법규도 필요 없습니다.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인 관습이 임의 법규보다 먼저 적용된다. 기억하세요. 목, 사, 임, 신. 이렇게 해서 해석하면 될 거예요. 네, 거기까지가 뭐에 관한 얘기냐? 네, 목적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적. 자, 당사자가 원했던 목적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목적은 확과 적타입니다. 무슨 적타? 목적. 달라는 첫 번째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 적법해야 되고, 네 번째 타당성을 가질 것.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리고 목적 관련돼서 법률행위 해석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이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확정할 수 없다면 무효, 당시 또는 장차. 가능해서는 불가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 비교할 것이 있죠. 후발적 불능, 계약 자체. 네, 적법, 네, 강행법규, 임의법규. 그래서 네, 강행법규에 만약에 위반되면 뭐가 될 것이고 무효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행정법규에서 네, 단속 규정과 네,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은 받아도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 단 효력 규정은 효력까지도 없다 하시면 되고, 타당성은 선풍기 무효. 선풍기 무효, 103조 무효. 그죠? 그래서 선풍기 무효가 아닌 것들, 불법 원인급여가 아닌 것들 꼭 기억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강박 나온다는 거, 강제 집행, 탈세, 양도소득세, 강박, 강제 집행, 탈세, 양도소득세, 비자금 은닉,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네, 이제 오늘 공부한 것은 바로 이거죠. 자, 103조 지나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선풍기 무효 예를 든 것이 적극 가담 무슨 매매, 이중 매매를 하면서 타당성 무효지 적법성 무효가 아니라는 것, 원칙 유효 예외 무효. 104조 폭리행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해석 들어가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특히
자, 오표시 무해를 잘 정리해 둘 것.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목적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가 우리는 이제 해석 끝났으니까 의사 표시로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